직류발전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자. 계자는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죠. 전기자가 쇄교하는 자속을 만드는 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브러쉬.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외부로 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류자면에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회로를 연결하는 회로, 즉 발전기에 생산된 전기를 외부로 빼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속과 쇄교하여 전압이 유기되는 부분이 됩니다. 원동기로 회전을 시켜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정류자라고 하는 것은 생산된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에서 유도된 기전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류가 아니라 직류로 변환하는 부분이다.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은 우리가 중권과 파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권과 파권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렬의 루스를 볼까요? 병렬의 루스는 극수와 같고요. 브러쉬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파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의 루스가 2입니다. 그러니까 브러쉬도 당연히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권은 지금 병렬의 루스가 많잖아요. 극수가 많기 때문에 극수가 많을 경우 그러면 얘는 대전류가 될 것이고요. 대신에 전압은 작겠죠. 그죠? 저전압에 사용이 된다. 파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의 수가 2로 적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소전류에 얘는 고전압에 사용이 되겠죠. 이러한 특징이 있겠고요. 자,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균합선이 필요합니다. 균합 모선이 필요하다. 언제? 4극 이상에서. 그렇죠? 그런데 파권은 항상 병렬의 수가 2이기 때문에 이 균합선, 균합 모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자, 1번 중권에서는 병렬의 수는 극수와 같다.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중권에서 브러쉬 수는 극수와 같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세 번째, 파권의 경우 고전압 그러니까 고전압 소전류용에 적합하겠죠.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파권에서는 균합선에 필요하지 않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3번이 잘못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극 단중 중권이고 유효도 채수가 600개, 회전 속도가 600rpm인 직류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은 얼마인가? 단 도체에 가해지는 자속은 40mW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기기전력 E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60 A분의 PG 파이 N 이렇게 됩니다. A는 병렬의 수, P는 극수, G는 총 도체수가 되고요. 파이는 극당 자속수, N은 회전수가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60 병렬의 수 A 단중 중권이기 때문에 중권은 극수와 병렬의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4가 되죠. 여기는 4 곱하기 600 곱하기 40ml니까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요. 회전수 600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240 볼트다라고 하는 값 나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극수 사극 전기자 총 도체수 250개이며 1200rpm으로 회전하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파권 건선일 때 발전기에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이 1200V일 때 필요한 매 극당 자속은 얼마인가? 그럼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60 A에 P, G, 파이, N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속 요 파이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자속 파이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60 A, E가 되고요. 여기는 P, G, N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극수는 4극, 총 도체수 250,
회전수 1200 되고요. 60. 병렬의 수 파권이니까 2 될 것이고 유기기전력이 1200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0.12 웨버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차여자 직류 발전기가 800rpm으로 회전할 때 120V의 기전력을 유도하는 데 4A의 여자 전류를 필요한다. 이 발전기를 640rpm으로 회전하여 140의 유도 기전력을 얻으려고 할 때 필요한 여자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타여자 직류 발전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죠. 그리고 여기에 계좌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얘는 분명히 N으로 회전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게 이제 여자 전류 IF가 되고 여기는 자속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유기기 전력 E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 파이, N.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속은 계좌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K, IF에 N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얘를 IF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계좌 전류 IF는 K의 어떤 상수값이죠. 그렇죠? 회전수 N 그리고 유기기 전력 E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좌 전류 IF 즉 여자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 전력에 비례하고요.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유기기 전력이 지금 120V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전수가 800rpm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800rpm. 근데 유기기 전력은 140V가 되고 회전수는 640rpm이 되기 위한 IF가 얼마이냐 이런 문제죠. 그럼 전압을 보시게 되면 얘는 120분의 140배가 된 거고요. 그렇죠? 얘는 800분의 640배가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IF 다시라고 하는 애는 IF 다시라고 하는 원래 얼마였어요? 4A였죠. 여자 전류가. 그럼 전압은 뭐 한다고 했어요? 계좌 전류와 전압은 뭐 한다고요? 비례한다고요. 그럼 얘도 똑같이 120분의 140배가 될 것이고요. 자, 회전수는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럼 800분의 640배가 반비례하게 되면 거꾸로 640분의 800배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6분의 35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는 6분의 35 암페어다라고 쓸 수 있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고요.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정류자와 브러쉬 간의 불꽃 발생 및 이에 따른 정류 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상권선이라든가 보극을 설치하게 되고요. 또는 중성축이 이동한 만큼 브러쉬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본다면 1번에 전기자 반작용은 무부하 상태에서도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에 주자속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전기자 반작용은 없다라는 얘기죠. 무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없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없다. 즉 전기자 전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번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의 크기에 의존합니다.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 공극 자속의
분포가 일그러지죠. 네 번째, 주자속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1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자 총 도체수 G, 병렬회로수 A, 극수 P, 브러쉬의 이동각 세타. 전기자 전류 IA인 직류 발전기의 교차 기자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발전기가 있다라고 보죠. 그럼 전기적인 여기가 이제 N극이고 여기를 S극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를 우리가 전기적인 이제 중성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전기적인 중성축. 그런데 이 전기적인 중성축에서 세타만큼 이동이 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전기적인 중성축이 요 세타만큼 이동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요 세타만큼 다시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타. 그러면 여기에는 얘네들에 의한 자속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렇죠? 얘는 이러한 자속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의해서 생기는 자속은 이 주자속을 감소시켜요. 왜냐하면 방향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요. 그럼 얘는 자속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방향이 완전 반대죠. 그럼 얘네들에 의해서 생긴 기자력을 우리는 감자 기자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얘네들에 의해서 생긴 자속은 얘네들과 수직으로 만나요. 주자속과 수직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교차 기자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만큼이 세타면 여기서 이만큼은 2세타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교차 기자력에 관련된 각도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란 말이에요. 자, 그때 기자력이다라고 하는 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기자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자력 F는 뭐예요? N? I잖아요. 그러니까 코일에 감긴 수, 그 다음에 전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한번 볼게요. 총 도체수가 G예요. 여기 있는 총 도체수가 G라고요. G게.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여기는 총 코일에 감긴 횟수 N 되잖아요. N.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극당이에요. 극당. P 극당. 2P분의 G. 맞죠? 자, 근데 그러면 2P분의 G라고 하는 건 언제냐? 요만큼 있는 애예요. 요만큼. 근데 교차 기자력을 만들어낸 애들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전체 파이 중에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파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렇죠? 자, 전류는 여기 하나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럼 전체 전류가 IA면 얘는 병렬의 수만큼 흐르잖아요. 병렬의 수만큼 나눠서 하나당 흐르는, 이거 하나에 흐르는 전류가 A분의 IA란 말이에요. 도체 하나에 흐르는 게 A분의 IA라고요. 요게 교차 기자력 ATC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쓰면 E, A, P분의 여기에 G, IA가 되나요? G, I, A.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거죠? 파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교차 기자력. 그러면 감자 기자력은 뭐가 되겠어요? 똑같죠? E, A, P분의 G, I, A의 얘는 뭐예요? 요만큼 중에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분의 2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 턴이죠, 그죠? 기자력이니까. 근데 극당 이렇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암페어 턴 퍼 네, 극당.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교차 기자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리액턴스 전압 VL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적게 되면 L에 T분의 EIC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VL의 값을 작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인덕턴스를 작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기를 크게, 즉 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를 길게 한다. 그 얘기는 속도를 회전 속도를 줄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극을 설치하고 또한 접촉 저항이 큰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뭐 크게 한다, 그렇죠?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한다라고 돼야 되겠고요. 보극을 설치하고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면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0.15며 단자 전압이 200V, 부하 전류가 90A, 계좌 전류가 10A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은,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회로를 그려서 푸시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러면 분권 발전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분권 발전기는 뭐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전기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분권 발전기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보면 먼저 전기자 저항이 0.15ohm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단자 전압은 200V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부하 전류 90A, 계좌 전류 10A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10A, 90A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100A다. 즉 전기자 전류는 100A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의 우리 유기기 전력 2를 구하여라 이런 거죠. 그럼 그대로 식을 적어보면 2는 단자 전압에다가 전기자에서의 전압 강화를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00 플러스 100 곱하기 0.1 하시게 되면 210V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출력 10kW, 전격 전압 100V의 직류 타야자 발전기가 전기자 권선 저항 0.1ohm을 갖는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여자 발전기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 전기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타여자니까 계자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이제 0.1ohm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전격 전압은 100V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부하가 10kW가 되네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전류 I는 V분의 P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 곱하기 10의 3승 하시게 되면 100A가 되겠다. 여기는 100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유도 기전력부터 볼까? E는 V 플러스 IA RA가 됩니다. 100 플러스 100 곱하기 0.1 하시면 110V.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압 변동률 입실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분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무부하다라고 하면 여기가 부하가 없으면 부하 전류는 0이 될 것이고 실제 유기 기전력이나 무부하 단자 전압이 같게 됩니다. 이게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전격 전압은 100V이고요. 그리고 무부하 단자 전압은 110V 되고 100
마이너스 100% 하게 되면 그 값이 10%다라는 값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분권 직류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권 직류 발전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유기기전력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RA, 여기는 RF. 그럼 전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전기자 전류 IA, 계자 전류 IF, 그 다음에 부하 전류 I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1번 잔류자속에 의해 전압이 확립이 돼야 된다. 즉 얘는 자여자이기 때문에 발전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잔류자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타여자 직류 발전기보다 전압 강화가 커진다. 자,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IA도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요 전압 강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 V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는 E 마이너스 IA RA가 돼요. 그런데 이 IA라고 하는 값을 보게 되면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IA는 그냥 IA만 있어요. 그런데 이 분권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전류에는 그러니까 부하전류만 있다 이거예요. 부하전류와 계자전류의 합이에요. 이 IA라고 하는 값이 타여자는 부하전류만 있고요. 분권은 부하전류와 계자전류의 합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계자전류만큼 더 전기자전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이 즉 분권의 전압 강화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자전압이 내려가면 계자전류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자전류 IF는 RF분의 V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자전압이 내려가면 작아지면 당연히 계자전류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번째, 계자저항을 증가시키면 유기기전력은 감소한다. 즉 계자저항을 증가시키면 IF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자속의 값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유기기전력 E는 K, 파이, N에 의해서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유기기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격 속도로 회전하는 분권 발전기의 자여자에 의한 전압 확립이 실패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분권 발전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초기에 얘가 발전이 되려면 이 계자로부터 잔류 자속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속이 있고 회전을 하게 되면 전압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속은 더 증가해서 유기기전력이 증가하여 전격 전압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전압 확립 실패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전기 내부 잔류 자속이 부족한 경우. 그죠? 이 자속이 부족하면 전압 확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없어요. 두 번째, 발전기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경우. 우리가 자여자 발전기를 역방향 운전하게 되면 잔류 자속이 소멸되어 전압 확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계자의 저항값이 임계 저항값보다 작은 경우. 이건 잘못됐어요.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이 무브와 포화곡선을 그려보면 여기는 IF이고요. 여기는 단자전압 V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브와 포화곡선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계자 IF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요거 IF분의 RF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자 저항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자 저항선. 이때 이 계자 RF라고 하는 값이 자, 이 무브와 포화곡선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요각. 요거를 우리가 임계 계자 저항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즉 계자 저항의 값은 요 임계 계자 저항의 값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기울기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즉 계자 저항의 값이 임계 저항 값보다 작아야지만 전압을 확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임계 저항 값보다 커지게 되면 전압 확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전압 확립 실패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계자 저항의 값은 즉 얘의 값은 요 값보다 작아야지 전압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네 번째, 계자 저항의 극성을 바꾸어 연결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계자 저항을 바꾼 거나 얘를 역회전 운전하는 거나 똑같이 잔류자기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 확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브와 포화곡선이 V0는 25 플러스 IF분의 730 IF로 주어지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자회로의 저항이 25ohm이면 발전기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서 분권 발전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문제에서 여기는 계자 저항 RF가 20이다 라는 거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게 IF가 될 것이고 여기 무브와 시 단자 전압이 V0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로부터 이 V0는 자, 여기의 전압이나 여기의 전압이 같겠죠. 그 V0는 IF 곱하기 RF다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0이고 저항이 RF고 전류가 IF니까. 그럼 RF가 20이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V0는 20 IF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V0를 구하라. 자, 근데 무브와 포화곡선에서 V0 이퀄 25 플러스 IF분의 730 IF다라고 주어져 있다 이거죠. 근데 V0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20 IF. 얘는 20 IF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식을 단수해 보면 IF 양변에 약분해 볼까요? 이렇게 없어지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730은 그러니까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되잖아요. 여기다 20을 곱하면 500 플러스 20 IF가 돼요. 그럼 얘를 넘기면 얘는 230이 될 거고요. 얘는 20 IF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20 IF가 뭐라고 했어요? V0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가 V0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V0를 구하라. 그러니까 답은 23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 200V, 전격 출력 100kW, 전격 속도 1500rpm인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 전기자 저항이 0.05ohm이고 계자 회로의 저항이 50ohm일 경우 전격 운전 시 계자 전류를 2A로 하기 위하여 계자 회로에 삽입해야 할 외부 저항은 여기에서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분권 발전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자 권선의 저항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격 전압은 200V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200V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격 출력이 이렇게 100kW이다 라는 건가요? 얘는 회전수가 15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전기자 저항이 0.05 이건가요? 그 다음에 계자 회로의 저항이 50ohm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계자 전류를 2A로 하겠다. 여기를 IF를 2A로 하겠다.
맞죠? 그랬을 때 여기에 저항은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삽입해야 될 저항이 얼마이냐 이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뭐 다른 조건이 다 필요 없잖아요. IF는 분권에서 R, F분의 V잖아요. 그럼 얘를 2A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 저항을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보게 되면 RF는 50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50 플러스 R 분의 전압이 200이란 말이에요. 얘가 2A. 그럼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가 100옴이면 되면 되잖아요. 100분의 200 하면 2A가 되기 때문에 얘는 55옴이면 되겠다.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권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각 곡선에 해당하는 복권발전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지금 복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권발전기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가동 복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차동 복권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기기전력을 볼 때 E는 가동 복권에서는 K의 자속이 서로 더해지는 거죠. 파이1 플러스 파이2의 N 되고요. 이 차동 복권 같은 경우에서는 유기기전력 E가 K의 파이1 마이너스 파이2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파이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권계좌에 의한 자속이 되고요. 파이2다 라고 하는 것은 직권계좌에 의한 자속이 됩니다. 근데 이 직권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바로 부하전류에 영향을 받는다. 즉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이2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동복권을 보시게 되면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기기전력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동복권이에요. 가동 중에 얘는 과복권 발전기가 되고요. 얘는 평복권 발전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둘 다 얘는 무슨 발전기? 가동 복권. 그러니까 두 자속이 서로 더해지는 그런 형태의 발전기다라는 거고, 얘는 이 파이2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기기전력은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단자전압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얘는 바로 차동 복권 발전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전압변동률은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변동률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격전압분의 무부하 단자전압 마이너스 전격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V0가 되고요. 여기는 Vn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이 값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럼 당연히 전압 변동률도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고요.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정전류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죠? 차동 복권 발전기는 정전류 만드는 데 사용되죠. 공부하신 내용이고, 부하의 증가에 따라서 현저하게 전압이 저하되잖아요. 그렇죠? 수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게 차동 복권 발전기의 특징이죠. 정전류를 공급하고, 그죠? 부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수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용접용 부하에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1번의 전압 변동률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고 한다. 다음 중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이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단자 전압 및 극성이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는 이제 수하 특성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하 특성이 같아야 된다. 세 번째는 직권 계좌가 있는, 즉 직권 발전기라든가 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병렬 운전을 위해서 균합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1번 단자 전압 및 극성이 같아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전부하 시 단자 전압이 또 동일할 거. 그죠? 마찬가지겠죠. 부하가 얼마가 되든 간에 단자 전압은 같아야 됩니다.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좌 전류가 동일할 것. 4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B 두 대의 직류발전기가 병렬 운전 조건을 만족하며 운전하여 총 100A의 부하 전류를 공급하고 있다. 직류발전기 A의 유기기 전력은 113.2V이고 내부저항은 0.125Ohm이며 직류발전기 B의 유기기 전력은 110V이고 내부저항은 0.1Ohm이다. 직류발전기 A의 부담 전류는 얼마인가?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회로를 그리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직류 발전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조건을 보게 되면 부하 전류는 이제 100A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유기기 전력이 이제 얘가 113.2V다 이런 얘기고 B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 같은 경우에는 110V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 저항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0.12ohm, 그 다음에 여기는 0.1oh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A의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A다 라고 하고요. B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를 편의상 IP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식 하나가 나오겠죠. IA 더하기 IB는 10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IA 더하기 IB는 100이다 라고 하는 식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A 발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 유기기 전력에서 이 전압 강화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13.2에서 IA, RA, 그렇죠? IA 곱하기 RA니까 0.12 IA라는 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B의 유기기 전력 110에서 빼기 여기에 전압 강화 0.1 IB가 같게 됩니다. 이러한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IB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0.12 IA 플러스 0.1 IB 이퀄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네요.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을 양변에 곱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2 IA 플러스 IB 이퀄 마이너스 32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IB는 10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양변을 빼보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빼보자 이거예요. 그럼 빼보면 마이너스 2.2 IA가 되고요. 는 빼면 이거 없어지죠. 이렇게 마이너스 132가 나오게 되고 이로부터 IA다 라고 하는 값은 60A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동기의 토크를 크게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토크에 대한 식을 적어보게 되면 토크 T는 E, 파이, A의 P, G, 파이, IA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번 자속 밀도를 증가한다. 자속 밀도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속의 증가를 의미하죠. 토크가 증가하겠네요. 두 번째, 전류를 증가한다. 그럼 전류를 증가해도 토크는 증가하겠네요. 코일의 턴수를 증가한다. 여기서 총 도체수다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권수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총 도체수가 돼요. 그럼 권수를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 도체수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코일의 턴수를 증가하면 토크가 증가를 하겠네요. 네 번째, 공극을 증가한다. 공극을 증가하게 되어버리면 여기에서 자속과 권선에 세교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극을 증가하게 되면 토크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부하 특성을 갖는 펜을 전동기로 운전하고 있다. 부하의 속도가 현재 속도보다 2배 빨라진 경우 부하를 운전하는 데 요구되는 전동기의 전력은 얼마인가?
단 전동기의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크가 지금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런데 우리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오메가 T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수값 K의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전력 P는 어떤 상수값 K의 오메가 세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전력 P는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회전수를 2배로 하게 되면 요거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전력은 8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8배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단자전압 150V, 전기자 전류 10A, 전기자 저항 2옴, 회전속도 1800rpm인 직류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그럼 여기서 직류 전동기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단자 전압이 150이다. 여기는 150이고요. 전기자 전류가 이제 10A. 그리고 전기자 저항 RA가 2옴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역기전력 E는 공식에 의해서 V-IA RA 되겠다. 그래서 150 마이너스 10 곱하기 2 하시게 되면 130 볼트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타야자 직류전동기의 토크 속도 특성 곡선에서 기울기는 단 K는 상수이고 RA는 전기자 저항, 파이는 계자 자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은 토크이고요. 세로축은 속도 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타야자 직류 전동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타야자 직류 전동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단자전압 V, 여기는 RA, 여기는 역기전력 E가 되고요. 회전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I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속도와 토크에 관한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크 T는 K, 파이, IA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역기전력 E다라고 하는 것은 V 마이너스 IA RA다라고 쓸 수 있고 얘가 우리는 K,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K 값과 여기 있는 K 값은 서로 다른 거긴 합니다. 자, 그럼 이로부터 토크 T 식에서 IA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얘는 IA는 K, 파이분의 1 토크 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IA라는 값이 있네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면 V 마이너스 K 파이 이거 RA부터 적어볼게요. RA의 토크 T는 K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제가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자, 이 앞에 거부터 써볼게요. 자, K파이로 양변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얘를 K파이로 나누면 마이너스 K파이의 제곱. 근데 뭐 자속의 제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RA의 토크 T 플러스 K파이의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로축은 속도 N이고요. 가로축은 토크 T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해요? 얘를 Y 절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K파이의 제곱에 RA가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무부하 상태로 운전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자 회로가 갑자기 단선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서 분권 전동기의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계좌로부터 자속이 공급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계좌 회로가 단선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뭐 IF는 RF분의 V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값이 0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로부터 자속 파이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전동기의 회전속도 n이다라고 하는 것은 K의 자속 파이의 V-IA-RA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자속 파이가 즉 계좌 권선이 즉 계좌 회로가 단선이 되게 되면 자속 파이가 0 되기 때문에 이 값이 0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회전 속도는 무한대가 된다. 즉 속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력이 20kW, 2000rpm으로 운전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에 발생되는 토크는 얼마인가? 여기 단위를 잘 보셔야 되겠죠.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오메가분의 P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적으면 2파이 N분의 P가 되고요. 얘를 다시 적으면 2파이 60분의 여기에 N분의 P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은 초당 회전수 RPS고요. 여기 라지 N은 분당 회전수 RPM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단위가 이제 뉴턴 메타가 되고요. 60을 2파이로 나누면 9.55입니다. 9.55 N분의 P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되고 얘를 킬로그램 메타로 바꾸게 되면 얘가 0.975 N분의 P의 단위가 여기서 이제 킬로그램 메타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메타의 단위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여러분 대입을 해보시면 0.975 곱하기 N 회전수는 2000 RPM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20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9.75라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와 토크의 관계를 나타낸다. 점선으로 나타낸 기준 특성으로부터 기역과 니은의 속도, 토크 특성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각각 제어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속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토크 T가 되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식을 하나 유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토크 T다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IA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역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V 마이너스 IA RA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우리는 또 K, 파이, N이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얘를 I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RA분의 얘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오면 되니까 V 마이너스 K 파이 N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R A분의 V 마이너스 R A분의 K 파이 N 이렇게 되잖아요. 뭐가? I A라고 하는 값이. 맞죠?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자 IA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토크 T는 여기다 다 K파이만 곱하면 돼요. K파이만. 그죠? K파이 IA니까 토크 T는 자 먼저 여기다 K파이 곱하면 마이너스 RA분의 K파이의 제곱 N 그러니까 요거부터 한 거예요. 자 여기는 K파이 곱하면 RA분의 K파이 V 이렇게 돼요. 이 식이 나온다고. 토크에 관한 식 나온다 이거예요. 맞죠?
그럼 먼저 쉬운 거부터 볼게요. 예, 니은 볼게요. 니은. 이렇게. 얘는 기울기가 변했어요. 그렇죠? 맞나요? 기울기가 점선에 이렇게 있다가 기울기가 변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얘가 기울기잖아요. 얘는 뭐예요? y절편이고. 그럼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속. 이 식에서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자속밖에 없잖아요. 아래에는 뭐 변하는 게 아니니까. 아, 니은은 자속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얘를 뭐라고 해요? 계좌, 제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맞죠? 자, 얘는 기억을 볼게요. 기억. 기억은 얘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시프트 됐어. 시프트. 자, 여기는 토크가 0일 때고 얘는 회전수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토크가 회전수가 0일 때 토크 증가했어요. 그죠? 회전수가 0일 때도 증가했다고요. 맞나요? 토크가 0일 때도 회전수가 증가하고 속도가 0일 때 해도 토크가 증가한다고요. 다 증가했다고요. 그러면 회전수가 0이면 이 값이 0이죠. 맞죠? 그때 얘가 증가했다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증가될 수 있는 게 뭐예요? V 있잖아요. V. V 제어할 수 있다고. 맞죠? 그 다음에 토크가 0일 때는 얘가 이렇게 돼요. 얘랑 같아진단 말이에요. 얘가 0 되려면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부호가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증가시키면 속도가 증가한다. 비례한다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얘는 V를 제한다. 전압제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전기자 전압을 증가시킨다가 되는 거고 니은은 계좌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좌 제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정출력 제어. 여기 보면 P는 오메가 T잖아요. 속도가 증가하면 토크는 감소하고, 그죠? 거꾸로 토크가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는 얘는 정출력 제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전압 제어는 뭐라고 하죠? 정토크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해당 문제에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권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얘가 이제 단자전압 V가 될 것이고요. 얘는 계좌저항 RS, 전기자저항 RA가 되고 얘가 N이다라고 하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역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자속이 포화되기 전까지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토크 T다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IA 다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 흐르는 직권 계좌 전류 IS와 전기자 전류 IA가 같기 때문에 토크는 K의 IA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즉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크레인용 전동기와 같은 매우 큰 토크가 필요한 곳에 적합하다. 그렇죠?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주 큰 토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용 또는 기중기에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무부하 상태에서 연결하여 동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자, 우리의 속도에 대한 식에는 K의 자속 파이에 V-IA의 RA 플러스 R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무부하다. 무부하가 되면 부하전류 I, 계좌전류 IA, 그리고 IS가 뭐가 돼요? 0 되겠죠. 그럼 IS라고 하는 값이 즉 직권 계좌 전류의 값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자속 파이가 0 됩니다. 그로 인해서 회전 속도는 무한대, 즉 위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무부하 상태로 동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토크가 커질수록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그러면 토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V 1500rpm 50A의 전격 토크를 발생하는 직류 직권 전동기의 전기자 저항과 직권 계자 저항의 합이 0.25입니다. 같은 전압으로 이 전동기의 1000rpm의 전격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 전기자의 직렬로 삽입해야 할 외부 저항은 직권 전동기에 대한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직권 전동기에 대한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RS, 여기는 RA, 그리고 여기는 단자전압 V가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50A이다. 여기에서 회전수 N은 1500rpm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1000rpm에서 전격 토크로 발생하기 위해 여기에 저항값 얼마를 삽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1500rpm을 1000rpm으로 바꾸는데 전격 토크를 발생하겠다는 얘기예요. 토크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크 T는 K, 파이, IA 라고 쓸 수 있고요. 직권에서는 토크 T는 K 다시의 IA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크는 전기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토크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말인즉슨 IA가 일정하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다. 그 얘기는 또 다시 뭐라고 해요? 파이가 일정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전기자 전류와 자속이 일정하면서 속도가 1000rpm으로 되기 위한 여기에 저항에 삽입해야 될 값이 얼마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15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의 제가 역기전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역기전력 2는 V-IA에 RA 플러스 RS로 쓸 수가 있고요. 220-50에 곱하기 0.2가 됩니다. 얘는 계산해보면 210V 되겠죠. 근데 회전수를 어떻게 하겠다? 1500에서 1000으로 하겠다. 그럼 역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입니다. 분명히 자속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역기전력은 회전수에 비례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압 210에서 회전수가 1500에서 1000으로 바뀌면 1500분의 1000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계산해보면 140V 이렇게 나와요. 140V. 자, 그럼 이로부터 문제는 이거죠. IA가 50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얘를 IA에 관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IA는 RA 플러스 RS 분의 V-E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IA를 5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을 얼마를 써야 되느냐 이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단자 전압은 220이다 라고 했고 역기전력은 지금 140이다 라고 계산을 했잖아요. 얘 RA 플러스 RS는 0.2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0.2 플러스 R분의 220에서 140을 빼면 80 됩니다. 얘가 5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0.2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값이 1.6이면 50이 나와요. 1.6분의 50 80 하면 얘가 50 된다고요. 이로부터 아래 값은 1.45이면 되겠더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속도 특성과 토크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직류 전동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로측은 부하전류, 세로측은 속도 또는 토크인데 토크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토크는 지금 전기자 전류, 즉 부하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토크가 부하전류,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직권 전동기. 답은 1번의 직권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철도용으로 적합한 직류 전동기는 정답은 직권 전동기입니다. 이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기동 토크가 크고 속도 변동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철도용이라든가 또는 권상기, 크레인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에서 이 복권을 먼저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내 복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자,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복권 발전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분권 계좌인 RF, 얘는 직권 계좌인 RS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랬을 때 이 복권 발전기를 제가 분권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분권으로 하게 되면 얘만 없으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뭐 하면 돼요? 단락하면 된다. 직권 계좌를 뭐 하면 돼요? 단락시켜야 됩니다. 단락. 자, 그런데 이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가 없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떼야 되겠죠. 개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분권 계좌를 뭐 한다? 개방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복권을 어떻게? 분권으로 하겠다. 그럼 얘가 없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직권 계좌를 뭐 한다? 단락시킨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워드 레오나드 방식 속도 제어 방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 제어, 그 다음에 계좌 제어, 그리고 저항 제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압 제어에 속하게 됩니다. 관련돼서 좀 더 살펴보면 직류 전동기의 전압 제어에 의한 속도 제어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라든가 정지형 워드 레오나드 방식, 그리고 일근어 방식, 그리고 직병렬 제어법, 그 다음에 초퍼 제어법이 전압 제어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압 제어에 속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형 광범위한 속도 영역에서 운전을 위한 제어 방법을 적용한 타여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가로측은 속도가 되고요. 세로측은 토크가 됩니다. 먼저 영역 1에서는 토크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가 증가하지만 토크는 일정하다라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토크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 2에서는 속도가 증가하면 토크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력 P다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T죠. 여기에서 속도가 증가하면 토크는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P값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역 2에서는 얘는 출력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직류기에서 정토크 제어는 전압 제어를 의미하게 되고요. 정출력 제어는 자속의 변화를 줘서 제어하는 것이 정출력, 즉 계좌 제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로 가서 1번 영역 1은 전압 제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영역 2는 계좌 자속 제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영역 1에서는 출력이 일정하다. 영역 1에서는 출력이 아니라 토크가 일정하겠죠. 틀린 내용이고요. 네 번째, 영역 2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 출력은 IA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A, 전류가 일정하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류전동기의 발전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전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동기의 전원을 제거하더라도 전동기는 관성에 의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성에 의해 회전하게 됐을 때 얘는 발전기가 되겠죠. 이때 발전된 전력을 저항을 통해서 열로서 소비하면서 제동하는 것은 발전제동이고요. 이 발전된 전력이 다시 전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는 회생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상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가 만약에 정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역방향으로 토크를 가해서 급정지하는 제동 방식을 우리는 역상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발전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1번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하고 단자 사이의 저항을 연결하여 전류를 흐르게 해서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소비하는 방법이다.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분권전동기의 경우 계좌의 전원에 접속한 상태에서 전기자 회로를 분리하여 거기에 저항을 접속해서 열에너지로 소비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복권전동기의 경우 전기자를 반대로 접속하면 전기자 전류가 반대가 되어 회전 방향이 역방향 토크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이건 뭐예요? 역상제동인 거죠. 발전제동이 아니라.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네 번째, 직권전동기의 경우 전동기의 전원에서 분리함과 동시에 계좌권선과 전기자를 접속을 반대로 하고 전기자의 저항을 접속하면 열에너지로 소비한다. 직권 같은 경우에는 단자 전압을 바꿔도, 즉 자여자 같은 경우에는 단자 전압을 바꿔도 역회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반대로 하든 안 하든 회전 방향은 동일하게 되고 여기에 저항을 접속하여 열에너지를 소비했다. 이건 뭐예요? 발전 제동인 거죠. 3번은 역상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5% 부하에서 최대 효율을 가지는 직류 발전기가 전부하로 운전될 때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율은 최대 효율은 고정선과 가변선이 같을 때, 즉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적게 되면 PI equal M제곱 PC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85%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PI equal 0.85의 제곱 PC 이때 최대 효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하에서는 이 PC라고 하는 것이 전부하 동선이잖아요. 그럼 이 전부하 동선이 1이다 라고 한다면 PI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0.85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PI는 0.85를 제곱하면 0.72가 됩니다. 따라서 PI와 전부하 동선의 비율은 0.72 대 1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정 전압으로 운전되고 있는 직류발전기의 손실이 부하 변화에 따라 AI제곱 플러스 B로 발생되었다. 효율이 최대가 되는 전류는 단 I는 부하 전류고 A와 B는 상수이다. 그럼 이 앞에 있는 A의 I의 제곱은 전류에 따라 변화한다는 얘기죠. 얘를 우리는 부하손 또는 가변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 B라고 하는 것은 부하와 관계가 없는 손실, 그래서 무부하손 또는 고정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최대 효율은 이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됩니다. 그럼 식으로 적게 되면 A의 I제곱 이퀄 B가 됐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 그럼 이로부터 우리는 I는 루트 A분의 B다 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